자, 계속 소재 체크하시고요. 계속 생각하시면서 계속 가보세요. 알겠죠? 보기 걸러내실 때도 뭐 세모라든지 X 다 하시고요. 알겠죠? 자, 61쪽에 2번입니다. 61쪽에 2번. 자, 보시죠. 그 외부 지문을 가지고 같이 나중에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을 사시냐면 고2 모의고사 모음집 있어요? 알겠죠? 고1 거도 안 되고요. 고3 거도 안 돼요. 고3 거는 어려워서 손도 못 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2 거를 사셔가지고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2 모의고사 모음집을 하나 구매를 하세요. 알겠죠? 어차피 설명 같은 것들은 어떤 책을 사시더라도 다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으니까 뭐 자이스토리 많이 사시고요. 그 다음에 TOP라는 책이 있거든요. T.O.P에서 그거 제가 링크 걸어드릴게요. 그래서 설명이 조금 잘 된 책을 사시면 되는데 어차피 구성은 거의 동일해요. 근데 어차피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풀 거기 때문에 해석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책을 일단 구매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독해원리 복습이 완벽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건들지 마시고 일단 책만 사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독해원리를 이번에 다시 수강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영어 능력이 조금 돼서 빨리빨리 흡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모의고사를 사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저희가 이제 주제 제목 요지 하잖아요. 그러면 주제 제목 요지 문제만 푸시면 돼요. 푸시면 되는데 많이 푸시지도 마시고 그냥 하루에 한 문제만 푸세요. 아시겠어요? 하루에 한 문제만 푸시고 시간을 재고 푸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고2 지문을 이제 풀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시냐면 이면지 가지고 다 가리시고요. 첫 번째 문장만 딱 보이게 놔두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첫 문장을 딱 봤는데 내가 해석이 안 되는 어떤 단어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찾으세요. 어차피 그 책을 사시면은 단어장이 같이 딸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단어를 모르면 사고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는 찾으세요. 모르시면. 그래서 단어를 다 찾았다. 이제는 구조 분석하겠죠. 그러면 첫 문장을 놓고 보다 이거 중심 소재겠네. 속성이 플러스네 마이너스네. 시간 관여하지 마시고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다시. 독해원리 복습을 완벽하게 끝낸 분들만 하세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됐는데 이걸 하시면 오히려 독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을 잘 놓고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래서 첫 문장 가려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하시면 옆에다가 중심 소재를 한번 적어보세요. 간단하게 요약. 그래, 두 번째 문장 읽으실 때 두 번째 문장만 딱 펼치시고 상술이구나. 뭐구나. 소재가 이거네. 또 적으시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문장 보시고 주제 이거구나. 도출하시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관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관식으로. 그래서 주관식으로 딱 도출했잖아요. 하면 이제 보기를 볼 때도 보기 하나씩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고력이 생겨요. 1번을 딱 이제 보시고 소재가 없네. 알려? 2번 소재도 있고 속성도 맞네. 2번 정답이네. 3번 보시고 얘는 안 되네. 얘는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문 한 개가 끝나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면 처음에는 한 2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아시겠어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20분 투자해서 한 문제를 풀면은 남들이 그 똑같은 유형 문제를 몇십 문제 푼 거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사고력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고력들이 이제 나아진 분들은 나중에 모의고사 치시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글인지 보였어요?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멘탈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공부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한번 따져보시고 독해 원리를 거의 완벽하게 복습했다? 그러면 그거 시작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 문제씩. 그 다음에 만약에 첫 번째 문장에 내가 단어 다 찾고 해석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석이 안 돼.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되면 또 사고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장 딱 놔두고 해설지 펴가지고 해석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신다 이해됐죠? 그럼 해설지 덮어 놓으시고 다시 해보세요. 그 문장을. 그렇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다 했는데 이 문제는 도저히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단서도 안 보이고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 그러면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출처를 출처랑 지문을 같이 찍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고의 지문은 제가 웬만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으셔가지고 카페에 올려주시면 자 그걸 이제 받아서 수업 중에 풀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안 되는 거는 얼마든지 질문하시면 되고 질문하실 때 저는 어떤 게 어려웠어요? 라고 질문해 주시면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풀이 해드리면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놓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이거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 보기가 2번, 3번이 헷갈렸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2번을 보시면 자, 첫 문장에 보니까 뭐다? 지금 루이 14세가 나왔죠? 자, 일단 뒤에 지금 웨어리 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일단 지금 루이 14세인데 얘가 뭘 필요로 하냐면 어떤 궁전을 필요로 했답니다. 지금 해서요. 그다음 형용사죠. 자, worthy of는 뭐뭐의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어떤 위대함이 있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뭐 위대한 왕이니까 그의 위대함에 대해 이제 걸맞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궁전을 필요로 했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자, 그가 결정을 했는데 뭘 결정했냐? 자, decide to build a huge new house. 거대한 어떤 새로운 큰 집을 하나? 큰 집을 뭐다? 짓기로 결정했답니다. 어디에? 베르사유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where이 있는데 where는 쓰임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 다 쓰입니다. 다 쓰이는데 명사절일 땐 당연히 먼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오겠죠? 됐어요? 그럼 예문에서 지금 노라는 타동사의 목적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얘는 명사절로 쓰인 겁니다. 이때 where는 의문사가 돼요. 나는 그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데 장소 개념 다음에 where이 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다? 관계 부사가 되고요. 앞에 장소를 뭐다? 꾸며주는 겁니다. 앞에 장소를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면은 부사절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어떤 곳에 이 말인데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태어난 곳에. 되셨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장소 왔잖아요. 원래 콤마 붙으면 이제 계속적 용법인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장소 다음에 where이 오면 이 장소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베르사유라는 이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이 말이죠. 그렇죠? 어떤 곳이냐면 자, tiny hunting lodge. 자, 조그마한 어떤 사냥을 하기 위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숲속에 오두막 같은 거 지어져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조그마한 사냥용 오두막이 있던 그런 곳이라는 거죠. 거기에 뭐다? 큰 어떤 새로운 집을 짓기로 결심했다 이 말입니다. 되시겠어요? 자, 일단 요거를 어디 적으시냐면 자, 앞에 구조에다가 적으세요. 구조가 따로 없군요. 그러면 지금 65쪽 가셔가지고요. 65쪽 가셔가지고 65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구조 22번에서 where이 나와 있죠. 거기에다가 일단 필기하십시오. 65쪽. 그래서 형용사절로 쓰이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이렇게 수식하면서 그가 살고 있는 그 장소를 알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해석하실 때는 나는 그 장소를 알고 있어.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곳에 뭐다? 그가 살고 있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해석은 앞에서부터 정리해 가면서 가는 거지 뒤에 갔다가 앞으로 갔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막 혼란에 빠집니다. 자, 일단 첫 문장 되시겠죠? 되시겠죠? 자, 다시 지문을 한번 보시고요. 그럼 일단은 지금 소재가 뭐냐면 일단 주어는 그냥 무조건 뭐냐면 그냥 중요 소재로 잡으세요. 알겠죠? 한 문장에서 주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루이 14세가 그래 목적어 어떤 장소를 필요로 했답니다. 자, 필요성을 나타내는 말. 주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 어떤 궁전이냐면 그의 어떤 위대함에 걸맞는 가치가 있는 궁전을 필요로 했대요. 알겠죠? 그닥 중요하지 않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하자 어떤 결정을 했냐면 큰 어떤 새로운 집을 짓기로 했답니다. 베르사유에 했죠? 그래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 작은 어떤 오두막이 있었던 곳이죠. 다 날리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중심 소재 반복 되시겠어요? 그러면 궁전과 큰 어떤 새로운 집은 같은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키워드를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 항상 이제 뭐냐면 상술인지 반론인지 간단하죠? 알겠죠?
자, 그래서 after almost 50 years of labor, 그래서 거의 한 50년 동안 뭐다? 노동력을 막 들인 겁니다. 필요 없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다? 이 작은 오두막이 됐죠? had been transformed, 바뀌었답니다. 됐어요? into라는 전치사는 뭐냐면 in은 안에잖아요. to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소가 있으면은 이게 in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학교에 간다 그러면 이게 to죠. to거든요. 근데 into는 뭐냐면 이게 into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 안과 밖이 다르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into라는 전치사는 뭐냐면 변화를 나타낼 때 쓰는 거야. A에서 B로 바뀐다라든지 이럴 때 쓰는 게 into입니다. 예전에 그 경찰 시험 문제를 풀이해 달라고 이제 풀이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요약문이었는데 into라는 전치사가 있었거든요. 이 전치사 가지고 답을 안 읽고 그냥 바로 찍었어요. 이 전치사에 가지고. 그래서 이 전치사 뉘앙스를 좀 아셔야 됩니다.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자, 어쨌든 간에 이 작은 오두막이 그죠? 자, 바뀌었답니다. 뭘로? 거대한 궁전으로. 됐어요? 중위 소재 반복이죠. 근데 얘는 뭐냐면 길이가 거의 뭐다? 0.25마일 정도 된대요. 이건 별로 필요 없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다? 키워드 반복. 되시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자, 수백 개의 조각상들, 그리스 신들의 어떤 조각상입니다. 예를 들면 뭐 아폴로 등등 다 날리시고요. 네. 수백 개의 조각상들이 스튜도 있답니다. 지금 어디에? 그 정원에. 그럼 여기서는 지금 키워드가 이 조각상들이 키워드가 되는 게 아니고 궁전이 겁나 크잖아요. 지금 중위 소재. 여기 정원에만 뭐다? 수백 개의 조각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면 정원이 그 궁전이 뭐다? 겁나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얼굴이 뭐다? 다 루이 14세의 어떤 얼굴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도 역시 뭐냐면 이 정원이 뭐다? 이 궁전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키워드가 돼요. 아시겠어요? 자, 정리. 자,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는 거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가져가세요. 그렇죠? 나중에 속독에 반하다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사고 편의든 그런 편의든 제가 독해 원리에서 배웠던 얘기들을 계속 던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 복습 잘 하셔가지고 서로 대화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독해 원리 안 듣고 속독에 반하다 그냥 들으면 안 되나요? 하는데 제가 그렇게 듣지 말라 그래요. 알겠죠? 듣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반이 돼야지 나머지 유형들로 확장이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 키워드가 뭐냐면 휴지 팔러스 얘가 지금 키워드입니다. 그죠? 그러면 키워드가 지금 포함된 게 뭐냐면 대충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몇 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4번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4번에 보시면 봐요. 지금 베르사유인데 그죠? 여기에 뭐냐면 자, from a humble loss. 그래서 굉장히 초란한 오두막에서 from A to B죠. 자, 뭘로 바뀐 거예요? 큰 어떤 궁전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럼 소재를 담고 있는 게 뭐다? 4번인 거죠. 1번 보시면 그리스 신들의 얼굴. 이거 지금 마지막 문장 보고 이런 거 찍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키워드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the hall of mirrors that versus 얘네는 이제 뭐뭐 대 이 말이죠. 철권 같은 거 할 때 예? 뭐뭐 대 이 말이죠. 얘대 얘 이 말입니다. 뭐 신 이름이겠지만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그 운하가 자, bring more than just water 베르사유에 그죠? 물 이상의 것을 가져다 줬습니까? 이 말입니다. 지금 됐죠? 안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정답이 뭐다? 4번인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지금 이제 이 팰러스라는 거 알면 뭐다? 답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중위 소재는 반드시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기 걸러낼 때 옆으로 안 세요. 자, 7번 보세요. 정답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중심 소재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면 중심 소재랑 동일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속성 동일해야 됩니다. 오답은 특성이 뭐였죠? 뭐가 없다? 중심 소재가 없어요. 첫 번째. 너무 포괄적이거나 협소한 거 안 되죠? 속성이 다른 것도 안 돼요? 문제점으로 끝났는데 해결책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걸러내셔야 돼요. 자, 오답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How to make 오답?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출제자의 관점이에요. 책에 없습니다. 그렇죠? 7번 보세요. 그럼 오답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세요. 곡성 보셨죠? 곡성에 되게 유명한 명대사가 2개가 나와요. 뭐예요? 멋이 중원디? 이거랑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황정민 있죠? 얘가 지금 무당이잖아요. 얘가 이제 곽도원이 막 울면서 왜 하필 내 딸한테 이제 이런 귀신이 씌었냐? 막 울면서 이제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황정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야. 미끼,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답을 만들 때 뭐냐면 출제자의 관점에서는 미끼를 던져요. 그러면 학생분들 어떻게 읽는다 했어요? 지문을 그냥 무작정 쭉 읽거든요. 그러면 쭉 읽으면서 뭐냐면 상상해요. 아, 대충 이런 내용이네. 그러면 머릿속에 다 읽고 나면 뭐냐면 단어 몇 개가 잔재가 머릿속에 남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 잔재의 그 강렬한 어떤 인상이 남아있는 그 단어가 포함된 보기를 답으로 잡아라. 이해돼요? 그게 미끼입니다. 이해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봐요. 여기 제가 새벽에 작업했던 문제거든요. 보시면 지금 제목 문제잖아요. 그럼 제목 문제 어떻게 만드냐면 어떤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이 있으면 일단 제목부터 써놓는 거예요. 답을 만들어놔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어디서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나머지 보기 4개를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려요. 밑도 끝도 없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 지문을 다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을 가지고 답을 만듭니다. 오답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답 만든 건데 보시면은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주제가 뭐냐면 음식의 의미, 이게 주제예요. 그럼 오답을 만들 때 지금 보시면 키워드 다 넣어놨죠?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만들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출제자는 뭐냐면 문제를 만들 때 만약에 제목 문제 만든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나머지 보기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여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내용에 관련된 보기를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미끼가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봐요. 지금 우리가 지문을 읽었잖아요. 여기서 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초록색이 키워드고요. 노란색이 미끼예요. 자, 이렇게 볼까요? 되시겠어요? 자, 잘 보세요. 오답이 이거였죠? 지금 1번, 2번, 3번이 오답이었잖아요. 잘 봐요. 그리스 신들의 진실된 얼굴 돼 있죠? 그리스 신.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Hollow Mirror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있죠? 아폴로 있죠? 이게 미끼입니다. 미끼. 들어볼까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운하 얘기 있잖아요. 운하 얘기 나왔죠? 베르사유 얘기 나왔죠?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읽어버리잖아요. 머릿속에 잔재들이 다 남아있다니까. 키워드를 분리시키셔야 되는데 분리가 전혀 안 된 채로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많이 기억했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베르사유, 아니 마지막에 뭐 신, 이런 거 뭐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률이 떨어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지만 뭐냐면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손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관점이 다르죠. 남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많이 읽어야 돼. 빨리 읽으면 단서를 못 찾아요. 지금 그거 느끼고 계시잖아요. 속도를 천천히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이제 그걸 보여드리잖아요. 첫 번째 문장 속도. 계속 지겹도록 보여드리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복습이 충분히 되었으면 외부 지문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겁내지 마세요. 해보시고 모르는 건 언제든지 또 물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보시죠. 자, 보시죠. 좀 어렵죠? 어렵죠? 얘는 일단 두 번째 문장에서 그냥 작살 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그죠? 얘는 쉬운 듯 하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어려웠던 그 요소가 첫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문장이 일단 굉장히 길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자, 일단 보세요.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이제 두 번째 동사까지 끊는 겁니다. 두 번째 동사 앞까지 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그죠? 어떤 그 종들이 자, 대리아의 불완전한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몇 번째 동사 앞까지 끊는다고요? 두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가 지금 hopes잖아요. 두 번째 동사가 뭐다? has죠. 이렇게 끊는 겁니다. 됐어요? 얘는 to 부정사지 동사 아닙니다. 알겠죠? 실제 동사를 가지고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살아남기를 바라는 종들은 has to manage, 뭔가를 해야 됐답니다. 그래서 뭘 다뤄야 됐냐면 자신들의 어떤 자원을 주의 깊게 다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필기. 자, 66쪽에 하시면 돼요. 66쪽에. 자, 추가적인 구조가 이제는 많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66쪽에 바로 하시면 돼요. 자, 되셨나요?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제일 앞에 지금 뭐 진화론적으로 이런 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죠? 어쨌든 지금 어떤 종들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어떤 종이냐면 지금 생존하기를 바라는 어떤 종들이 됐어요? 자, had to manage resource carefully. 그래서 자원을, 자, has to 당위성입니다. 자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다뤄야 됐답니다. 지금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키워드는 뭐냐면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다? 아, 자원을 잘 다뤄야 되는구나. 이게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1차 주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봤어요. 일단은 딱 보자마자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 긴 문장을 만나면 감사하게 여기세요. 그냥 남들이 이거 해석하다가 그냥 자빠져요. 우리는 날릴 수 있잖아요, 거품을. 아시겠어요? 자, 그럼 보시면 대시 일단은 뭐 앞에 있는 이 문장을 받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원을 어떻게 하면 주의 깊게 매니지 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데디아부터 지금 중요한 거죠. 됐어요? 자, first call on food. 음식이 있잖아요. 그럼 음식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가 있어? 이거 누구 먹을래? 저요. 이게 지금 first call입니다. 처음에 외치는 사람. 아시겠어요? 그러면 음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다른 맛있는 것들 열거, 날리자. 됐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콜은 뭔가 뭐 전화하다, 외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음식에 대해서 처음에 외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게 뭐냐면 누구에게 가냐면 breeder, 양육한 사람들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을 한 다음에 음식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걸 분배를 하겠죠, 자원을. 그죠? 그러면 너 애 키운다고 고생했으니까 너 먹어. 이겁니다. 두 번째 뭐다? warriors, 전사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쭉 다 열겁니다. 헌터들, 플래너들, 빌더들 다 읽고 계시면 안 돼요. 다 날리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음식을 그냥 분배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with인데 with 다음에 보시면 지금 much가 지금 명사 개념으로 쓰인 거고요. pp가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with 다음에 명사가 뭔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with의 이유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맥상으로 뭐냐면 얘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원을 음식을 다 나눠줬죠.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남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not much left over, 남아있는 게 있어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지금? 노인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음식을 중요도 순으로 분배를 하잖아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누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노인들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노인들은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노인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노인들은 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했죠? 자, 뭐뭐로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C, A as B 들어보셨죠? Think of A as B 들어보셨죠? A를 B로 생각하다. 같은 게 C, A as B입니다. 그럼 C, A as B가 되면 A를 B로 생각하다 이 말입니다. 얘가 지금 수동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노인들은 뭐라 생각되어진다는 건데 이렇게 어떻게 생각되어지냐면 consuming more, 많이 소비한다는 거죠. 예? 밥 많이 드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보다? 그들이 기여하는 것보다 노인들은 힘이 없으니까 뭐 집을 짓는다 이거 못해요? 사냥도 못해요? 그러면 기여하는 건 없는데 뭐다? 밥만 충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글에서는 뭐냐면 노인들이 뭐다? 뭔가 부정적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죠? 맞아요? 근데 이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다? 메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됐죠? 그럼 메이는 추측이라고 했죠? 추측은 아닐 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정리. 자,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자원을 쭉 배분하고 제일 마지막 순서가 노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노인들은 겉으로 봤을 때 어떠냐면은 기여하는 건 거의 없는데 소비만 한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여질지도 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거지만 얘가 뭐다? 긍정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그러면 지금 중간에 두 번째 문장은 자원 배분에 대한 얘기인데 노인들은 좀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배당을 받아 이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추측이 지금 들어있어요, 지금.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That's because 나왔죠? 이것은 뭐뭐 때문입니다. 원인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주제문이란 얘기야. 자,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데 됐어요? What은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What old folks. old folk가 지금 이제 노인들이죠. 중심 소재의 반복입니다. 알겠죠? 지금 여기서 중심 소재 키워드 노인들을 반복시켜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이 뭐냐면 노인들이 물질적으로 컨슘 소비하는 것 이렇게 돼요. 명사잖아요, 지금. 그러면 얘는 뭐냐면 주어로 쓰였겠죠? 그렇잖아요. 문법적으로 접근했을 때. 근데 뒤에 보니까 뭐다? 데이가 왔네요. 주어가 와버렸죠? 그게 주어 아니란 얘기예요. give back이 뭐예요? 돌려준다는 얘기죠. 자, give back에 목적어 있어 없어요 지금? 목적어 없죠? 그럼 누가 목적어냐면 얘가 목적어입니다. 얘가. 이해하시겠어요? 얘가 목적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치라고 했을 때 보통은 주어 동사 어순 바꾸는 게 도치잖아요. 근데 어떤 강조의 개념으로 목적어를 맨 앞으로 뺄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문법에는 안 나와요. 독해에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에서 얘가 뭐지? 이렇게 해서 해석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다시 목적으로 해석하시면 이겁니다. 노인들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소비한 것을 뭐다? 돌려준답니다. 기여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기여한다는 얘기죠? 그 말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어떤 식의 도치가 일어났잖아요. 어순 바꿨죠? 그러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올 건데 도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순이 이상하게 보이니까 얘는 좀 튀겠죠? 눈에 띄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왜? 중요하니까. 그러면 도치구는 뭐냐면 주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보시면 노인들은 자, 물질적으로 그들이 소비한 것을 뭐다? 돌려준답니다. 어떻게? 행동으로. 노인들은 삶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돌려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니까 지금 대시 나왔잖아요. 한 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 한 문장 충분히 이해됐잖아요. 지금 구조가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그러면 이해가 됐으면 굳이 뒤에 거 안 읽으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뒤에 얼마나 지금 어렵게 쓰여졌는지 보세요. 그러면 노인들이 지금 이제 행동으로 돌려준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provide 제공한답니다. 뭐를? 레벨링을. 벌써 여기서부터 어렵잖아요. 레벨링이 뭐냐면 뭔가 고르게 하다란 말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동등한 것을 제공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reasoning. 동등한 어떤 추론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공평한 추론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노인들이 경험을 토대로. 그래서 공평한 추론의 어떤 센터, 중심지 역할을 제공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말이 어렵잖아요. 지금 뭐에 대해서? 어떤 소동에 대해서. 마을에서 뭐다? 얘랑 얘가 싸웠어요. 막 피 터지고 싸운 거야. 그럼 노인들이 딱 보고 야 네가 잘못했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소동에 대해서 뭐다? 이런 역할을 제공한다는 거죠. 근데 이 소동은 어떤 소동이냐? 자, swirls around it. 그들 주변에 뭐다? swirls라는 거 막 소용돌이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소동이 막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살다 보면.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다? 이런 역할을 제공한다는 거죠. 어렵잖아요.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결론은 마지막에 뭐다? 노인들의 자기가 소비한 것을 돌려준다는 거죠. 행동으로. 그래서 결론은 뭐다? 노인들이 긍정이 돼버렸죠. 이게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키워드를 뭘로 잡아야 되냐? 자, 노인들이 긍정이다. 긍정이란 말은 노인들이 뭐다? 기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비한 만큼. 아시겠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키워드 반복된 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 노인들, 자원.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자원이라는 말이 첫 번째 문장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와서 이 내용을 대충 해석하는 분들은 3번 아니면 4번 찍어요. 아시겠어요? 자, 1번을 보시면 노인들이 뭐예요 지금? 기여하고 있네요. 어디에? 가족이 기여하고 있답니다. 긍정이죠. 정답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2번을 보세요.
현대의 의학이 어떤 그 집중을 가져다 줬답니다. 어디에? 노인들의 역할에. 그럼 현대의학이 발달되니까 뭐다? 노인들한테 뭔가 관심을 쏟게끔 했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현대의학 얘기 없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3번을 보시면 자, allocating을 할당시키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원을 잘 할당시키는 겁니다. 어디에서? 가족 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죠. 첫 번째 문장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러면 가족 내에서 자원을 잘 할당시키는 것이 뭘 결정하냐면 번영을 결정한답니다. 자원을 잘 할당시키면 번성할 수 있대요. 이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하셔서 뭐다 틀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4번을 보시면은 자, extended family 대가족이죠. 대가족이 등장하는데 자, at a cost는 어떤 비용으로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한된 자원이라는 어떤 비용으로 대가족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가족이 생기기는 한데 대가족은 여러 사람이 많이 사는 거니까 뭐라 자원이 제한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가족은 플러스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동반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니죠? 정답보다 1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정리. 그 각각의 유형별로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배울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4번 풀어볼게요. 4번. 그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모든 현상들을 원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원자라는 개념. 원자가 작다는 거 알잖아요. 원자가 얼마나 작냐면 원자 하나랑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놓고 500원짜리 동전을 지구만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면은 그 원자가 500원짜리 동전만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작대요. 눈에 안 보이죠. 손톱 하나의 원자를 일렬로 쭉 나열해요. 몇 개가 나열될 것 같으세요? 1억 개 정도가 나열돼요. 그만큼 원자가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은 슬퍼서 울잖아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감 중에 가장 중요한 감각이 촉감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시각. 그래 그분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 있으면 향기가 배어 있죠. 후각도 괜찮죠. 모든 게 다 대체 가능한데 촉감은 안 되는,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실강을 듣는다는 거는 오셔가지고 우리가 뭐다? 서로 촉감 교환을 하는 거야. 우리가 강연을 듣더라도 그죠? 유튜브로 이렇게 보는 거랑 직접 가서 듣는 건 달라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할 때 보이지 않게 이 소리가 뭐다? 파동이 생겨서 원자로 전달이 되거든요. 이렇게 전달을 받은 강의랑 그냥 보는 강의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딱 오셔가지고 긴장감을 느끼면서 풀어보시고 바로바로 피드백 하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수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실강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좋은 인연이 된 거잖아요. 하필이면 제가 대구에서 강의를 하고 하필이면 항공에서 강의를 하고 하필이면 이 시기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난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엇갈렸으면 못 만났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걸 좋게 생각하시면서 다만 뭐냐면 이거 도움 되셨으면 복습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서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오셔가지고 도움 되시고 이걸 여러분들 걸로 만드세요. 예? 제가 실전 모의고사 강의를 딱 들어가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전 모의고사 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한 뭐 2월 이렇게 되면 실전 모의고사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 정도는 제 커리를 쭉 따라가신 분들이고요. 또 반 정도는 그냥 처음 보는 분들이세요. 그럼 다른 커리 타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요. 여차저차해서 오세요. 오는데 모의고사를 딱 쳐보면 저게 딱 나와요. 이분이 기본기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게 나와요. 문법 개념이 돼 있는지 독해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뭐라 하냐면 기본기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이 강의 듣지 말라 그래요. 많이 들으면 저는 좋아요. 네? 많이 들으면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런 돈 안 벌어도 괜찮아요. 그냥 저는 오셔가지고 그냥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 되면 결국에는 빨리 합격하시고 결국에는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자는 거죠 우리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수업하는 것들은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냥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시고 중요한 건 내 걸로 만드세요. 알겠죠? 어제도 상담을 했는데 뭐 어떤 수업을 듣는데 수업을 쭉 들었는데 그분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게 내 걸로 온전히 안 오는 겁니다. 자기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공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복습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은 이 독해 원리 강의는 여러분께 되는 거고요. 복습 안 하시면 이건 여러분께 한 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시험도 안 치러 갈 건데 뭐.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셔야 돼, 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지금 4번에 보시면 4번도 보세요. 4번도 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어려워요. 지문도 되게 길고. 예?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틀렸거든요. 쭉 여러 번 다 읽었는데 뭔가 뚜렷하게 답이 안 나와. 그러다가 이제 또 미끼에 걸려가지고 답을 찍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보세요. 자, 처음에 에지가 지금 접속사인 거 판단되시죠? 그죠? 그러면 디지털 혁명이 업엔지라는 얘기는 업은 들어올리는 거잖아요. 엔지는 끄트머리죠.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책이 있단 말이에요. 책이 있는데 이게 끝을 들어올려요? 뒤집히겠죠? 이래요? 뒤집어 엎다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거야? 이게 뭐다? 뒤집어 엎은 겁니다. 뭐를? 뉴스룸을. 아시겠어요? 뭐 신문사라든지 아니면 방송국을 뒤집어 엎은 거야. 이전에는 디지털이 없었는데 이게 생기다 보니까 완전히 뭐다? 뒤집어 엎어졌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큰 변화가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나라 전역에서 디지털 혁명이 뉴스룸을 뒤집어 엎었을 때 아니면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뒤집어 엎음에 따라서 괜찮아요.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럼에 따라서 뭐냐면 여기에 나의 조언이 있어 이 말이죠. 뭐에 대한? 기자들에 대한.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뭔가 지금 큰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가 생겼으니까 이 변화에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필자가 뭐냐면 자기가 조언을 해주겠답니다. 누구에게 조언해요? 기자들에게 조언하겠대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 필자의 의견이거든요. 글을 쓰다가 만약에 I believe 이런 게 나왔어요. 내가 글을 쓰는데 내가 이렇게 믿고 있대. 이게 주제인 겁니다. 그럼 필자의 의견 중에 보시면은 advice 나와있죠? 내 조언은 이거야. 이게 주제란 얘기야. 다시. 그러면 my advice가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기자들을 위해서 뭔가 조언을 할 건데 그 조언이 뭐지만 찾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보니까 뭐다? 중시 소재 반복. 야, 내가 기자였거든. 이 말이에요. 그죠? 25년 이상.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짬이 좀 되니까 내가 조언해줄게. 야, 겁내지 마. 이런 겁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자, 내가 이제 25년 이상 동안 기자였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나는 have lived를 살아왔어. 네? 뭘 살아왔냐면, 자, have doesn't technological life cycle. 그래서 기술적인 변화들이 막 일어나겠죠. 그 주기를 나는 뭐다? 한 6번이나 겪었어. 그러니까 내가 조언해줄게. 이 말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다? 도대체 무슨 조언?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자, 내가 지금 점차적으로 네? 내가 지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어. 그러면 필자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하란 얘기야? 나 따라해 이 말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내가 짬도 되고 경험이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하거든. 너네 이렇게 따라해. 이게 조언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내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자, 다음 단어 뭐 보이시나요? without 있잖아요. without 딱 보이면 주제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필자는 뭐 없이 일을 하고 있어요? 대본 없이 일을 하고 있네. 그럼 필자의 조언은 야, 너네 기자로서 대본 없이 일해야 돼. 이게 주제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필기. 근데 사고에 대한 가장 기반은 구조 분석과 뭐다? 어휘입니다. 그게 안 되면 사고 공부 못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구조는 제가 다 정리해 드렸잖아요. 구조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 분석 강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강의가 보통 한 2달이잖아요. 몇천 개 문장 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네? 구조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제 어휘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죠. 그것만 하시면 이제는 뭐다? 문제 풀 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거기서 이제 단서를 볼 수 있는 능력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키워드가 뭐냐면 기자로서 뭔가 대본 없이 일해야 돼 이겁니다. 그 키워드는 누가 봐도 지금 기자죠. 몇 번 정답이에요? 2번이겠죠? 보세요. 1번 보니까 보시면 선생님으로서의 기자? 선생님? 그런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글을 읽다 보면 뭔가 선생님 얘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미끼 보셨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읽다가 이제 선생님에 딱 꽂혀버리면 씨발 1번이네. 씨발 대박. 이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2번 보니까 봐요. 기자 들어갔죠? improvisation은 공부하시면 이거는 수능 어휘거든요. 이걸 무조건 다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지금은 모르실 수 있지만 뭔가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다 이게 뭐다? improvisation이에요. 그럼 즉흥적으로 뭔가 일을 한다는 건 뭐 없이? 대본 없이 이 말과 동일하잖아요. 정답보다 2번.
3번 보시면 뭐다? 정치학에서의 기술. 어딘가에 정치에 있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저널리즘과 기술 분야. 어딘가에 뭐 저널리즘이나 기술 이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앞에서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How to make order.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무작정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앞에서 강의를 할 때 물론 방법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랑 반대예요. 그냥. 네? 그래서 전체를 다 읽어야 돼. 그래야지 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 저는 거기에 대해 반대야. 그래, 빨리 읽어야 돼. 단서 못 잡아요. 아시겠죠? 우리는 뭐다? 적게 정확하게. 잘 보세요. 지문이 또 길잖아요. 그죠? 키워드가 지금 이겁니다. 없애면 이렇게 돼요. 이게 오답이었죠. 잘 보세요. 선생님으로서의 기자죠. 티칭, 티치. 11번 답이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냐면 늘 모의고사 치면 기분은 좋아요. 이번에 좀 느낌이 좋은데 이래요? 근데 매겨보면 처참한 거야. 답이 잘못됐나?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정치학이 있잖아요. 정치, 기술. 됐어요? 그래 또 기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미끼가 되는 거예요. 미끼.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이걸 복습하시고 내 걸로 만드세요. 알겠죠? 됐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B번은 0804.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곡성. 대사가 뭐였다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끼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습니다.